우리는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견고한 벽은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여전히 재단했고 대상이었고 여성이었죠.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는 그 틀. 우리의 눈앞에 새롭게 펼쳐질 판은 무엇일까요? 우린 무엇을 찾아 나선 걸까요? 아, 이게 될까?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많이 임했던 것 같아요. 뭐 거의 살 빼라밖에 없었어요. 예, 음악 시작할 때부터 예, 거의 그거죠. 뭐 살 빼라, 뭐 꾸며라, 가꿔라, 거의 그거밖에 없죠. 문학의 문제라고 하면 지금 있는 문학에는 남성 중심이잖아요. 이거를 여성이 보여주면 어떨까? 여성의 시선으로 모두가 봐도 불편하지 않게 만들면 어떨까? 멋있게, 그리고 우리답게. I mean, there's an adage, you can't be it if you can't see it. But I guess I would suggest to them now you can see it. 여성주의적으로 볼 때 너무 중요한 시도였다는 생각이 드는 점이 특히 뭐냐면 여자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남자들이 만드는 문화 예술 콘텐츠들을 향유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냥 그런 콘텐츠들만 수동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만들 수 있고 이것들을 같이 보자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같이 와서 볼 수 있다. 이런 능동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준 거죠. 전반적으로 고용주 입장엔 대부분 다 남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뭐 워낙 오랫동안 그런 환경으로 돼 있다 보니까 분야별 여성 전문가들끼리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장점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좀 더 다양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엔진 같은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거야라는 것 때문에 수업에서는 이제 기존 문학에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성이 공연을 한다, 무대에 선다라고 하면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것들에만 치중이 된다던가 그런 시각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다른 어떤 무대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합은 그런 기회의 확장, 수합의 무대에 올라오셨던 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무대에 설 수 있는 어떤 기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뭐 거창한 거 없고 그냥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의 공연 선택지가 늘어나고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미 공연계는 꽤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건 문학의 전체 고용 형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회사 대표로 있는 분야에는 어쨌든 남자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클래스가 나뉘어 있는 거는 여전히 아직도 남아 있어요. 윗선에 계신 분들이 항상 뭐 이 친구는 뭐 노출을 해야 하고 뭐 이 친구는 뭐 성형이 필요하고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죠. 굉장히 성희롱적인 발언들을. 그런 거를 묵인하고 지나쳐야 하는 경우가 개인적으로 많았어요. 거기서 제가 사실 좀 막내급이기도 했고 뭔가 발언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되더라고요. 트월킹이라는 춤이 있어요. 이제 그 트월킹이라는 춤이 일반적으로 조금 보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어떤 분들이 몇몇 분들이 이제 그 춤을 보고 그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말들과 그들의 색안경을 끼고 이제 바라보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를 이제 그렇게 충고처럼 말씀하셨던 거를 제가 직접 봤었을 때 저도 너무 충격이었는데 좀 꾸며라. 그래도 댄서고 어디에 가서 가르칠 때 와, 그 댄스 선생님 되게 멋있다라는
말이라도 듣기 좀 꾸며라라는 말도 듣고 근데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도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전에는 일단 다이어트를 했어요. 무조건. 공연이 잡히면 디데이 정해놓고 다이어트하고 살을 진짜 마를 때까지 엄청 뺐어요. 근데 이번 공연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먹을 거 다 잘 먹고 벌크업하고 맞아, 오히려 벌크업을 했지. 오히려 막 근육을 더 늘려야 된다. 나 몸집을 좀 더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만 있었지. 막 다이어트를 해야지. 막 여기 살을 더 빼야지. 막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전에 공연에서는 무조건 제가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춤보다는 무조건 다이어트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우리 이번 공연에서는 전혀 노출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롯이 춤에만 딱 집중을 할 수 있고 정말 건강한 공연을 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저도 저 말에 되게 동감을 하는 게 저는 동아리에서 버스킹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 이제 항상 의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찾다 보면은 항상 되게 노출이 자연스럽고 성적 대상화된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자연스러워서 그냥 그것도 다 멋진 내가 되고 약간 섹시한 나로 그렇게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뭐 체력이 부족해서 춤을 끝까지 못 춰도 뭐 괜찮아. 그냥 일단 몸이 예뻐야 돼. 이게 우선이었는데 이번에는 피토할 정도로 진짜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체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는 의상이 있었고 뭐 사실 강요라기보다는 누가 머리채 이렇게 잡고 야 너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협박하고 막 그러진 않지만 뭔가 약간 그래서 제 손으로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더 좀 참담한 것 같고 외주가 이렇게 섹시하게 뭐 해주세요 뭐 엄청 뭐 가녀린 느낌으로 짜주세요 라는 춤 외주를 거절을 했을 때 당연히 밥줄이 끊기고 뭐 이런 점에서 어쩔 수 없이 나 스스로 뭔가 현실이랑 타협을 해야 한다. 너무 뜻깊고 그냥 저는 이런 무대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 맨발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안무 자체가 맨발로 했을 때 더 하기가 쉽고요. 뿐만 아니라 그냥 다 벗어낸다라는 게 되게 맨발이 상징성이 있어서 맨발로 추자고 얘기했죠. 저는 아티스트 분들에게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여성 아티스트에 대한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귀엽거나 섹시하거나 뭐 특히 뭐 여돌들한테 제일 강요되는 것들 그런 거는 저는 우리 아티스트에게는 절대 요구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장 나다운 거, 가장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거, 자기가 무대 위에서 표출해내고 싶은 거, 자유롭게, 나답게 그런 걸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여성 아티스트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그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왜냐면 그런 무대를 꾸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여성인데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런 무대를 만든다 라고들 생각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성 아티스트라는 질문들을 드리고 그분들을 섭외할 때 이제까지는 미디어가 원하는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공연들 그런 무대들을 위해서 기획을 하고 고민을 하셨다면 이번 무대는 정말 이번 무대만큼은 아티스트 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공연 그러니까 관객들과의 소통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만 생각하고 무대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여성들이 뭐 남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들도 이런 걸 할 수 있다. 더 멋진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말 안목 깊고 수준 높은 우리 관객 여러분. 저는 2020년 제1회 수업 MC를 맡게 된 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우먼스 플레이그라운드 수업은 여성 소셜 아트 크루 엘도라도가 여성 문화의 판도를 바꾸고자 기획한 첫 번째 공연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첫걸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여성주의 공연이다 보니까 성적인 대상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없었고 약간 그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성적인 대상화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약간 있잖아요. 약간 내가 이걸 보면서 웃어도 되는 건가? 이걸 보면서 즐거워해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시작되는데 그게 없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다는 점이 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죽었으면 좋겠어 하나도 남김없이다 어쩌나 생각들이 그따윈지 몰라 이없지다 말했던 게 전부 다 이런 식이니까 세상이 이런 식이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면 끝이니까 자기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여성이 이렇게까지 논쟁적이고 위험할 수도 있는 주제로 작품 활동을 당당하게 한다는 것도 놀랐고 엘도라도가 여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여성들의 방점을 찍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 사실은 여성이라는 말이 빠져도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이거구나. 그러니까 불편한 시각이 빠지면 이런 무대가 남는구나. 이런 무대를 원래 봐야 했던 거였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당연하게도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고 우리들의 생각을 담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무대 그리고 우리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성 스태프들로만 뿌리게 돼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게 당연했던 겁니다. 여성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답은 정답과 오답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자신들만의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았던 해답은 우리 모두가 여성으로 구성되는 것이었고 여성 문화단체 협동조합이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남자들하고는 일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건 아니었어요. 지금도 남성분들도 꽤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도 너무 재미있게 다 같이 일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얘기했던 건 사회적으로 어쨌든 전통적으로 여자들의 기회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화계 내에서 어떤 기회, 플랫폼을 만드는 건 어떨까? 어쨌든 우리한테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일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엔진은 필요한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장점들을 발휘할 수 있는 좀 더 큰 장을 만들어보자라는 게 우리 취지였는데 여성들만 모여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 여성들은 어떤 괴물처럼 취급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 엘도라도에 합류할 때도 여성들만 모인이라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남성들만 모인 집단도 존재를 하듯 여성들끼리만 모인 집단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 지금 여성들끼리 모든 파트를 메워서 공연을 하는 것 역시 그냥 그저 하나의 시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주의 공연이라는 게 처음에는 어떤 건지 막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통 공연이라고 하면 남성들의 자본을 가지고 좀 남성 위주의 판으로 짜여진 공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성들만의 힘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공연이라고 하면 공연 스텝이라고 저희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이 다 남성의 모습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여성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배제가 되고 일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저희 엘도라도 팀에서 모든 스텝을 여성으로 꾸렸을 때 이 공연이라는 판 안에서 여성들이 이렇게나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너무 지워지고 다 사라져 갔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그러던 와중에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상상이 잘 안 갔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회사나 이런 데서 여성들과 일을 함께 해본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큰 무대에 모든 파트를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것에서는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제가 약간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었고요. 왜냐면 저에게 이런 기회가 오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저랑 같이 이렇게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곳에서 경험을 했던 저의 동료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이 질문을 받고 되게 특별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왜냐면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답을 듣기를, 그런 정답을 듣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일을 한 거고 그 일에는 사실 성별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성이라고 일을 하기 힘들어하고 남성이라고 일을 굉장히 잘하고 이런 편차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성들끼리 일한다고 해서 뭐 항상 모두가 의견이 같을 수도 없고 당연히 의견에 있어서 회의하다가 좀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서로 뭐 인상 쓰거나 이렇게 할 일 없이 되게 매끄럽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다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을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작년에 캡틴 마블 개봉했을 때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던 말이 난 너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여자들은 세상에 설명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게 지내면서 굉장히 많은 피로도가 쌓이는데 사실 우리끼리 일을 할 때는 서로에게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안전하고 즐겁다고 계속 느끼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자의 적은 여자다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사실 이건 위에서 같은 여성을 끌어주고 당겨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업에서는 여성연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보완하고 협업하는 경험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다른 회사나 다른 사회 활동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힘든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저겨라는 단어가 무슨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나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생긴 말이 아니고 여성들에게 애초에 주어지는 기회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사회 구조로 인해서 생긴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결과물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런 시도는 진작에 없었나 라는 느낌이 제일 컸죠. 그리고 어떤 그 공연을 봤을 때 어떤 안도감도 들었고요. 약간 제가 생각하는 그 멋있음보다 훨씬 좀 범위를 그 넘어서는 그런 스케일이니까 어떤 연대감 이상의 어떤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와, 어떻게 이런 공연을 할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여성들로만 정말 편안한 공간에서 내가 심지어 이렇게 커다란 무대에서 어떻게 공연을 할 수가 있지? 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감정적으로 그렇게 크게 놀랍거나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냥 그 상황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상하게. 사실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진짜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이례적인 일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커다란 어떤 큰 가문이라기보단 오히려 훨씬 편안하고 익숙하고 오히려 그런 감정이 더 컸어요. 다른 공연장에서는 남자분들이 그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여기는 다들 여자분들이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좋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현장 같은 데 가면은 조명 스태프분들은 대부분이 남성분들이 하시잖아요. 여성분도 계신 현장을 한번 갔었는데 이제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 여자인데 조명을 해? 너 여자인데 조명을 해? 진짜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저분 여성인데 뭐 조명하시네?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죠. 무조건 다 여성분, 다 여성분, 다 여성분들이 하니까 그냥 이게 다 당연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일단 이제 입구부터 경호님이 여성분이셔서 너무 멋있었고요. 일단 딱 든 생각은 멋있었다고. 왜냐하면 이제 생각하게 뭔가 현장에 가면 남자 연출진들이 많고 남자 스태프들이 많잖아요, 보통. 그래서 사실 모두가 여성이었고 이 직업들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여성으로 채워질 수 있는 일이었구나를 느꼈죠. 그거를 약간 처음으로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남자가 해야 돼. 그래도 남자 스텝이 있어야 돼. 라는 게 늘상 있는 일이었으니까 그걸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여성으로 다 채워져도 충분히 해낼 수 있구나. 부족한 거나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다. 네, 그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든든했고 그리고 진짜 편했어요. 네. 지금 이 세상에는 여성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문화 컨텐츠든 그게 미디어가 됐든 그 대중문화가 됐든 그 모든 것들에서 여성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그 컨텐츠들이 사실 너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을 그거를 그림을 보여줄 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그 대상화된 이미지의 여성 혹은 뭐 특정 그 성적인 그걸 충족시키는 그런 이미지 가 계속 더 씌워지고 더 씌워지고 더 씌워져서 사실 진짜 여성이 뭔지 이 사회에서는 그 답을 계속 못 찾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컨텐츠가 계속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끼리만 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땅을 찾기 위해 항해를 시작했고 누구도 가보지 못한 땅에 닿기 위해선 누구도 해보지 않은 시도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원 여성 스텝이라는 것도 전원 여성 아티스트라는 것도 그 어떤 대상화도 강력한 컨셉 요구도 없는 무대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올리기 직전까지 우리 스스로에게도 계속 물었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싶은 것일까? 이게 정말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다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잡밤님. 네, 안녕하세요. 여성주의 문화 콘텐츠 하면 자연스럽게 여성의 서사를 풍부하게 그려내고 있는 잡밤님이 떠오르는데요. 공연과 더불어서 결을 함께하는 문화 콘텐츠로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성주의 문화 콘텐츠,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떤 것이 여성들의 문화 콘텐츠일까요? 전 진짜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이 여성을 혐오하는 내용 없이 여성이 나오면 그냥 그게 여성주의인 것 같아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냥 여자가 등장하는 거 보여드리고 여자끼리 싸우고 울고 웃고 그냥 그런 것만 보여드리는 게 전부라서 여성들끼리 뭘 하는 거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서야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남자 5명, 여자 하나 홍일점 정도로 등장을 하던 게 여자만 있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의의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 공연 앞에 뭔가가 붙지 않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성 공연이라고 말하는 건 이런 공연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 공연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하는 게 그냥 공연이 되겠죠? 저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무대에 서야만 여성 공연인 건 아니에요. 이런 어떤 아티스트가 무대에 서면 여성 공연이죠. 근데 단지 저희가 다른 공연이랑 여타 공연이랑 다른 점은 그 아티스트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하고 싶은 무대를, 하고 싶은 노래를, 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가장 다른 점이에요. 정답은 없어요. 정해진 답은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은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시각인 것인 것처럼 여성 아티스트들이 오르는 모든 무대는 여성 문화이고 여성 기획자들, 여성 제작자들이 만드는 모든 공연 그리고 모든 미디어는 다 여성들의 것이에요. 어떤 여성의 성적인 무언가가 부각되지 않는 그런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그런 게 약간 여성주의 문화 공연이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래서 대중문화가 계속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여성주의 문화 공연은 꼭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옛날에 비해서야 뭐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어린 여자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약간 이것저것 많이 대상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는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문화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상 여성주의 문화 공연은 그의 대척점에 서서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 조금 등용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 아티스트가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을 할 때 분명히 이상한 점을 느낄 때가 있어요. 힙합에서는 유독 그런데 딱 공연을 할 때 남자 라인업들이 9명이 있으면 여자 라인업은 1명 있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근데 꼭 여자 아티스트를 1명, 2명씩밖에 넣어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여성은 그냥 잠깐 환기시켜주는 역할로서 그냥 그 무대에 서는 게 끝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들어요. 공연을 하다 보면. 그래서 여성이 이제 아티스트가 돼서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런 것들만 계속 본다면 결국에는 여성을 경쟁 상대로 보고 내가 그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그냥 여성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공연을 하는 거를 계속 보다 보면 저기 안에 들어가는 것, 그냥 그 안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느껴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아티스트로서 뭔가 다른 아티스트를 꿈꾸는 어떤 친구, 어린 여자 친구들이 이런 길도 있다라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너의 자리가 있다라는 걸 좀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바이기도 하고. 일단 이 공연이 필요한 이유는 확실한 것 같아요. 현재 여성들의 파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공연이 하나둘씩 일어나야 겨우 균형이 맞춰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뭔가 사상 표출이나 아니면 우리의 욕구 충족이 아니라 그냥 그 파이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존재를 해야 한다. 여성들이 먹고 살 길, 그냥 간단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여성들을 위한 공연, 그리고 여성 기획자로만 이루어진 공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저는 확고하고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기에 돈을 쓰고 남자들이 나오는 것에 돈을 더 쓰면 쓸수록 더 남자들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은 자본이 몰리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더 좋은 작품들도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주의 창작을 원하고 더 좋은 작품을 보고 싶은 소비자가 되고 싶다면은 여성들이 나오는 작품들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만들어야죠. 당장 우리가 지금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드는 작품들이 마음에 안 찰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본이 적고 인력이 적고 경험이 적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여성 혐오적인 사회,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남자들이 하는 행동, 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서사가 여성의 것보다 우월하다고 배워왔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뼈에 스며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남자가 하는 게 좀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것만 가지고 놀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식민화된 태도를 가지고서 이 작품을 보게 되고 그 작품이 우리를 동시에 만드는 그런 현실 속에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여자들이 만드는 게 조금 자본이 덜 들어가고 조금 더 서툴고 그래서 조금 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는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2년 전에 전 팀원을 여성으로 구성해서 독립영화 돌이키다를 촬영한 경험이 있고 이번에도 수업의 영상팀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여성이 카메라를 잡는 환경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지역 MBC에 카메라 직군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실무진부터 임원진까지 저한테 궁금해하는 거는 딱 하나더라고요. 여성인데 할 수 있겠냐? 여성인데 카메라를 들 수 있겠냐? 운동은 좀 하냐? 그리고 만약에 입사하게 되면 카메라 직군에는 여자 선배가 없을 거다. 만약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유지되면 한국 여성들은 평생 남성의 눈을 통해 비춰진 사회만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겪었던 질문이 굳이 그게 필요한가? 라는 거였어요. 그것 말고도 굳이 여성들이 겪는 차별만큼 남성도 똑같은 차별을 받고 이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는데 왜 너희만 피해자 위치에 서냐? 뭐 페미니즘의 이제 이퀄리즘과 다르게 한 성별을 우위로 두려는 그런 잘못된 문화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저도 방황하던 적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문화든 어떤 사조든 역사적으로도 그냥 단순한 억지로 탄생한 것은 없다고 봐요. 분명히 여성이라서 겪었던 그 부조리한 혐오라던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조리하다고 제대로 이야기하기도 안전하지 않은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이제 남성들이 쌓아 올려온 입지만큼 저희도 더 이상 부조리한 일을 당하지 않고 혐오를 겪지 않기 위해 그저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만큼 입지를 잘 쌓아 올리자라는 것들이 지금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페미니즘 자체의 의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항상 페미니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성별에 관계없이 다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냥 평등한 사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저희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한 삶과 안전한 공동체와 이제 원하는 꿈을 이제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장치를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정체되기보다는 이제 수업처럼 좀 새로운 기류와 뭐 다양성을 시도하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옛날에 뉴스를 보고 충격받은 게 있는데 영국인가 독일인가 총리가 계속 여성이었잖아요. 몇 년 동안 꽤 오랜 동안 여성이었는데 그 나라 아이가 남자아이가 남자도 총리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을 뭔가 여성주의적인 것으로 채워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길을 개척하는 건 굉장히 힘든데 이미 개척된 길을 따라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끼리 연애 없이 결혼 없이 잘 먹고 사는 거 보여주고 그냥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고 그냥 그런 예시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게 세상에 많이 가득 차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디밴드가 공연을 할 때 너네 아무도 찾지 않아주는 공연 왜 해? 라고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그냥 그들이 그런 음악을 하는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성들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난의 말들이나 의문의 말들이나 걱정의 말들을 더합니다. 이건 사람들의 방어기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깨지는 그 두려움 그리고 내 설 자리가 좁아질 거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방어기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데 너 도대체 왜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라는 마음에서 혹은 너 그렇게 하다가 다쳐 라는 걱정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말들에 휘둘릴 시간도 없었고 그런 말들에 좌지우지 될 여유도 없었어요. 저희는 저희의 것을 했어야 했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와서 보세요. 보고 얘기하시라고요. 그 노벨상도 호불호가 갈려요. 그래서
그리고 본인의 작품이 뭔가의 사회적인 여성적인 이슈를 담았는데 그게 논란이 됐다라는 거는 좋은 의미예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회에서 이제 잔잔한 호수에 내가 조그만 조약들을 우와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큰 짱돌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호수가 막 이렇게 치는 거죠. 여성 창작자라는 말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성 창작자예요. 젠더로서의 여성으로 저를 한계 짓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나 섹스로서의 여성으로 저는 저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대 영상을 제작하는데 로우님이 여성들이 생각하는 여성 보스의 모습과 사회가 그리는 여성들의 모습을 좀 비교해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사회가 그리는 여성의 모습으로 촬영을 다 끝내고 그것을 편집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영상 촬영분을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여성 제작자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한시라도 여성분들을 희화화하지 않음으로써 불쾌감을 주지 않는 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보통 단독 콘서트를 홍보를 하게 될 때 그 아티스트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기존의 그런 아티스트 홍보 혹은 콘서트 홍보 같은 것들을 보면은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연한불문하고 가리지 않고 항상 어떤 셀링 포인트로서 제시가 되고 또 당연히 또 그 와중에 여성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특히 뭐 걸크러쉬라든가 뭐 섹시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아티스트의 외모가 콘서트에 올 이유 중에 하나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저희는 이번에는 홍보 문구를 작성하면서 그런 루키즘적인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고 우선 이렇게 수업처럼 사회자가 있는 형태의 공연은 대부분이 남자 사회자와 함께 하고 있고 그 남자 사회자는 높은 확률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져서 여성 관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대본 작업을 담당한 입장으로서 다른 공연들처럼 그렇게 관객들에게 그런 불쾌감을 선사하고 싶지는 않았고 나아가서 공연을 잘 소개하고 아티스트들을 멋있게 소개하고 또 관객들에게 어떤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대본을 작성하고 싶어서 MC분과 함께 오랫동안 논의하면서 좋은 대본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상화 없는 여성의 몸에 있는 곡선을 강조하는 옷이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그런 옷들을 만들고 싶은 게 가장 컸어요. 그리고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 옷? 그것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여성들은 항상 뭔가 예뻐야 되고 뭔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성 자체로 되게 당당하고 멋있어 보일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캐릭터를 만들 때는 일단 대부분 뭐 유치원에서 애들한테 그림만 그리라고 해도 남자 캐릭터스러운 거, 여자 캐릭터스러운 거가 정해져 있잖아요. 하다못해 애들 많이 보는 만화만 봐도 여자 캐릭터는 머리에 꽃 달거나 아니면 뭐 핑크색이거나 하는 식으로 많이 그려지거든요.
저희는 굳이 그런 여자 캐릭터, 남자 캐릭터라는 성별에 집착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들을 보면은 동물들로 만드는데 여성이 평소에 맞지 못했던 동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도롱뇽이라든지 아니면 반달곰이라든지 만약에 다른 만화라던가 아니면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에서 반달곰이나 뭐 도롱뇽을 여성 캐릭터로 넣었다면 남성 캐릭터가 있고 같이 여성 캐릭터가 있는데 여성 캐릭터는 핑크색이라던가 머리 꽃을 달거나 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캐릭터 자체로서 성별되고 그 자체로서 좀 존재를 하도록 많이 만들고 있는 편이고요. 그 우정리 노트라는 콘텐츠에 이장이 여성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장 할망구라는 표현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의식적으로 이장이 남자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남성적인 정도의 캐릭터도 그냥 여성으로 설정을 하면서 좀 다양한 여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싶은 게 큰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그런 사고들 혹은 뭐 그런 접촉 혹은 뭐 갑자기 막 공격을 한다던가 왜냐면 여성에 대한 그런 묻지마 범죄가 공연에서도 당연히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그 여성 제작자들이 이제 온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불안감에 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공감을 하고 좀 더 교류를 해서 안전하게 또 마음 편하게 즐기다 가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니즈를 제대로 꿰뚫는 공연이 여성만이 만들 수 있겠죠. 여자가 진짜로 뭘 좋아하고 메일 게이지가 빠진 시각의 컨텐츠가 이제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컨텐츠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여성이 정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그런 메일 게이지를 다 제거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대 어떠셨어요 오늘? 와 진짜 찢었어요 무대. 관객들이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관객들이 다 한 것 같아요. 역대급이었어요. 역대급이야. 이거 진짜 완전 1000% 성공 아닌가요? 1000% 성공? 와 축하드립니다. 진짜 대박이었어요. 진짜 두 번째가 꼭 나와야 되고요. 너무 감동적이라서 저 마스크도 다 젖었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꼭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고민은 여성 공연의 대중화였습니다. 약간 저희가 공연을 올리는 데에 있어서 이를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대중들에게 그냥 저희의 실력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대중적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주류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 현재도 그러한 고민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수합의 펀딩이 사실은 어떤 뭐 기업이나 스폰서로부터 되게 큰 규모로 투자를 받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공연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펀딩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런 공연이 좀 더 주류가 된다면 더 큰 규모의 투자도 받고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 스태프들의 임금 문제도 아무래도 해결이 더 많이 될 텐데. 투자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또는 정부에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놀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이런 공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장애물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투자의 부분은 저희의 권리랑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무일푼으로 정말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능력을 갈아서 만드는 거는 이제 그 시대는 좀 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도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돈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남성 제작자들은 과연 이런 고민을 하기나 할까?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너무 떨려요. 전혀 긴장되지 않습니다. 전혀 긴장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아주 무섭습니다. 왜요? 저 실수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무슨 실수를 해요? 사실 겉으로는 굉장히 당당한 것처럼 행동하고 당연히 해야 될 걸 했죠.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사회가 아직은 여성들이 무언가를 하고 그것들이 성공을 하지 않았을 때 이걸 마치 여성의 실패인 것처럼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시는 분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 내가 해도 될까? 라는 고민들을 하세요. 나는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전공을 했지만 공연을 해본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현직자도 아니고, 나는 지금 시간이 없는데 내가 해도 될까? 라는 고민들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보는 건, 그래서 해봐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봐야 알잖아요. 그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여러 번 기회를 받으면서 잘하잖아요. 뭐 넘어져도 괜찮고 깨져도 괜찮고 싸워도 괜찮고 심지어 뭐 여자애들을 성추행을 해도 괜찮은 사회잖아요, 지금. 근데 여자들은 뭐 하나만 잘못돼도 막 인생에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여자는 곧 이 사회 생활에서 없어질 존재로 취급받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자들은 항상 실패의 공포를 안고 사는데 그리고 또 여자끼리들도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에 여자끼리도 여자의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저희가 남성들의 응원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가 여자를 응원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응원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좀 많이 보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엔터업계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남성분들이 일단 여성분들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약하고 끈기가 없고 금방 나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주지 않으니까 여성분들도 많이 위축이 되고 힘들고 심적으로도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힘드니 못 버티는 일들이 다수예요.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제일 크지 않나? 같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선배들이 잘 이끌고 도와주면 어떻게든 버티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성분들이 만들어진 이미 그 집단 사이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수압에서 이제 여성 스태프분들과 일을 하면서 서로 끌어줄 수 있는 동료들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고 버티기 힘들 때 우리 다른 동료들이 할 수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이 말이 굉장히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업계에서는 그런 말들을 듣기 힘들고 그런 조언들을 들을 선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여성 스태프들이 더 힘들지 않나.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시는 젊은 여성 CEO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만나다 보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에 비하면 별것 아니지만 이 사회에서 내가 실력이 없는지에 대한 것만 평가를 당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이전에 여성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이런 여성주의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는 또 목소리를 내는 젊은 친구들 앞에서는 솔직히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30대 때 조금 중요한 회의 자리나 이럴 때 제 실력이 드러나기도 전에 그런 자리에 가면 항상 섬처럼 지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고 큰 자리일수록 국가 행사일수록 그런 회의 자리에 가면 한가닥들 하시는 소위 한가닥들 하시는 남자분들만 열댓 명이 쫙 앉아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자 전문가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여자는 달랑 저 하나거나 예의상 한두 명 정도를 넣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곧 겪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느 분야든지 전문가 그룹으로 가게 되면 거의 60대 가까운 남자분들끼리만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다양한 많은 경력을 쌓고 열심히 저도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 그 그룹에 가서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저 말고 여자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지내다 보면 남자분들끼리는 형님, 동생 하면서 또 술 한 번 먹고 오면 본인들끼리 친해져서 뭐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아래 위에 세대별 여성들의 어떤 우호적이고 유대적인 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래 위로도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없었고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서로 어떤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여성들 간의 어떤 탄탄한 유대관계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혼자 싸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일찌감치 혼자 이걸 싸워나갈 힘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런 정도의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런 영상물을 통해서 사회에 우리가 필요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죠. 보통 미술계, 미대, 약간 미술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초잖아요. 많은 여성분들이 미술을 하고 그런데 사실 그중에서 작가의 80%는 남성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원화가다. 내가 좀 일러스트레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원화가를 하는데 보통 한국에서의 대부분의 원화가는 게임 원화가가 차지해요. 근데 문제는 그 한국의 게임 시장이 이제 굉장히 이제 여자 캐릭터들을 무조건 헐벗기고 그렇지 않으면 팔리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이제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분들이 맨날 울면서 고해성사해요. 오늘도 뭐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헐벗은 역해를 그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막 어떻게 이러면서 이거 아니면 회의 통과가 안 됐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불편하죠. 네. 그리고 미대에서 예를 들어 작가가 된다 하면은 그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라인을 서로 끌어주고 당기고 하고 실제 어떤 교수는 수업 도중에 막 남자애들 담배 피러 갈 사람 나와라 이러면서 하면 남자들 우르르 가요. 그러면은 교실 안에 여자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남자애들이 코코 몇 명 찍어가지고 너 다음에 내 연구실로 올라와. 그리고 거기서 진짜 실질적인 뭔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그렇게 인맥이 쌓이다 보니까 전시장에 예를 들어 가서 누구의 작품을 꽂아줄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도 이제 대부분 남성분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실용음악과를 나왔는데 대학교 다닐 때는 분명히 과에 여자 동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음악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분명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악기를 잘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근데 꾸준히 음악을 하는 성별은 남자들이 많아요. 보통 음악을 하던 여자 동기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학창시절에 그 무대에서 빛나던 순간은 그냥 추억으로 남기고 아이 엄마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업체들에서 여성이 사용하는 뭐 여성적인 이런 주제로 작업을 맡기면은 아직도 뭐 리본, 분홍색, 뭐 긴 머리, 뭐 속눈썹 이런 요소들을 강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으면은 여자 사과, 남자 사과가 있대요. 여자 사과한테는 리본을 씌워주고 뭐 속눈썹도 올려주고 이렇게 여자처럼 만들어 달래요. 물건이던 식품이던 그게 뭐 돌이던
사회적인 여성성을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항상 클라이언트들이 요청을 아직도 많이 합니다. 저는 실제 현장에서 공연을 보지 못하고 동영상으로만 접했는데 그냥 단순히 이런 여성에게 조금 더 불리한 불편한 이 환경을 좀 개선해보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의미만 있고 프로페셔널한 면은 좀 없는 그런 활동인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서 그 공연을 컨텐츠로만 평가했을 때도 퀄리티가 상당히 높았어요. 제작비가 그 정도를 적었는지도 몰랐고 출연진들 또 전체적인 뭐 동선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음악 활용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너무 좋아서 여기 그 큰 뜻을 품고 참여하는 스페셜리스트들이 꽤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너무 공감을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고 다만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어떤 여성주의인가 이런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 아닌가? 그런 점은 조금 우려스럽기도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여러분들의 캐파를 높이는 건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논의하고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이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조금 더 다양하게 전달하면 지금의 활동은 정말 앞으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에게 스왑에 다녀온 후기를 알려줬는데 처음에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아닌지 경계를 했던 친구들이 공연 편집 영상을 보고 나서 다음 회차 때는 자기도 함께 가자고 해서 제가 기존에 그 친구들하고 느꼈던 큰 벽이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을 느꼈고 여성주의, 여성을 위한 공연이라고 하지만 여성주의에만 매몰되지 않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날 공연에 왔던 제가 초대로 왔던 친구들 2명이 왔는데 2명 다 남자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봤을 때 공연장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여성들이 주가 되어서 무대 위에서도 여성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공연을 사실 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신선했고 이런 공연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듣고 남자분들도 이 공연을 많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연을 하기 전에는 사실 약간 저희가 리즌 활동을 하면서도 이거 멋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시작한 건데 이게 확실히 약간 주류가 아니구나.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구나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서 되게 자조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하지 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연에 서서 관객분들이 주는 뭔가 반응을 보고 반응이 그냥 와 너무 우리한테 환호를 많이 해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목말랐었구나
이런 걸 진짜 원했구나, 우리 다들 원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청 벅차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수업 때 느꼈던 그런 관객분들의 반응 때문에 그냥 다시 하자, 계속 하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수학 공연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점이, 예전에 제가 행사를 진행했던 경력이 있는데, 그때는 아침 사실 행사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그 업무적인 버든이 진짜 엄청나거든요. 거의 뭐 밤새고 맨날 이러는데, 그 와중에 행사를 가게 되면 아침부터 꽃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긴 머리 정리하고, 왜냐면 또 무시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화장 진하게 하고, 또 막 굽 높은 거 안 신으면은 또 막, 안 나니까 굽 높은 거 신고, 근데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그리고 막 치마, 짐 옮기고 이래야 되는데 막 치마 이렇게 입고, 그러면은 사실 막 이 불편함 때문에 저의 온전한 그 역량을 제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는 그게 어떤 게 문제인지 인지를 못했었고, 그때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안 하면 오히려 내가 무시를 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꾸미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날 무시를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수학 공연을 하면서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그냥 단정하고 깔끔하게, 그 정도로만 이렇게, 그리고 편한 바지, 그냥 자켓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일이 수월한 거예요. 막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짐도 편하게 들고, 막 높은 곳에도 그냥 막 올라가고, 뛰어다니는데도 문제 없고, 얼굴에 화장이 지워졌는지 뭔지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그 현장에 정말 완벽하게 몰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중간에 화장실 가서 화장 고치고, 막 입술, 음료라도 마시면 입술 지워졌는지 확인하고, 막 그런 업무 외에 그런 쓸데없는 시간 소비가 많았었는데, 현장에 진짜 몰입도가 강하니까, 완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진짜구나. 예전에 그거는 내가 착각을 했었구나. 이게 정말 만족감이 큰 거였는데, 진짜 일에 집중하는 게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성을 위한 문화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옛날부터 되게 많이 있어왔던 컨셉이었잖아요. 그런데 여성을 위한 문화 공연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보통 떠올리는 이미지는 코르셋을 조장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분홍색으로 막 발라놓는다던가, 아니면 화장품이나 되게 소위 말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여성의 모습을 남자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놓고서, 야, 이거 니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너 이거 니들이 좋아하고 니들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 가져왔어. 이러면서 보여주면서 이게 여자를 위한 공연이고 문화라고 그렇게 호도하는 그런 작품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스왑이 그거랑 달랐던 점은 남자들이 만들어주는 여자 말고, 남자들이 상상 속에서 여자들이 이런 걸 좋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여자들이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것이고, 전 그거를 수업에 되게 기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주 만족스럽더라고요. 예전에는 여성주의라는 운동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분노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노뿐만이 아니라, 물론 시위에 나가면 연대감도 느끼고, 내가 이 많은 여성들 중에 한 명이구나 하는 어떤 소속감도 느끼게 되지만, 사실 항상 화나 있는 건 되게 소모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위를 막 열심히 나가다가 좀 소진되고 번아웃이 올 때쯤 이 엘도라도 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공연을 보고 나서, 이게 여성들끼리 그냥 즐거움을 나누는 것 또한 되게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화내야 할 때는 화를 내야 하고,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와중에 이 운동에 함께하는 다른 여성들과 또한 즐거움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다시 연대감을 느껴야지 오래 지속 가능한 운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원동력을 수업이라는 공연이
많은 분들에게 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고 저 또한 그런 힘을 얻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페미니즘 자체에 대해서나 이제 그 페미니즘에 이제 속해 있는 그 여성들 이제 그분들을 이제 요즘은 보통 유튜브라던가 뭐 SNS 너머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자주 접할 수 있다는 상황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얄팍하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수업 같은 이제 실제로 보이는 퍼포먼스를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행위 자체로 저희가 분명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가시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불편하지 않은 거라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일 수 있겠고 적어도 저희 이제 여성들만큼은 이제껏 겪어왔던 그런 어떤 작은 불편함이라도 더 이상 겪지 않는 그런 컨텐츠들이 세상에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는 불편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어도 저와 같이 그 불편한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면 아예 그 컨텐츠 자체를 소비할 생각이 없어지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 아무래도 공연 시장 자체에 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불편함의 원인이 뭔지 좀 분석을 하고 조금이라도 없애고 그걸 객관화해서 이제 시장에 내놓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객관화를 마친 작업을 저는 보고 싶어요, 앞으로. 그런 거 왜 하냐? 실패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실제로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실패도 어쨌거나 시도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해보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해봐야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 원인을 뛰어넘어서 다른 어떤 가능성들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그 성공이라고 하는 누구나 얘기하는 그 성공이라는 길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가치를 찾아낸 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성공의 가치조차 정확하지 않은데 실패의 가치를 감히 누가 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히어로 영화를 남성주의적 사상이라고 인지하면서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듯이 궁극적으로 여성주의를 떠나 모든 이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수학 같은 컨텐츠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많은 수요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이거는 인터뷰가 여성주의적인 문화, 산업 이런 거에 대한 거니까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근데 그래도 항상 사회에서 매번 고민하는 게 페미니즘이 대체 무엇인가 라는 그 정의에 대한 논란이나 아니면 고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근데 그걸 보고 아 페미니즘 별거 아니네. 여자한테 그냥 밥 먹이는 게 페미니즘이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여성분들부터 챙겨드리고 그냥 밥 한 끼 더 먹을 수 있게 간식 하나로 더 챙겨 먹을 수 있게 챙겨드리는 게 그냥 페미니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뭐 네가 진정한 페미야? 어디 한번 말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뭐 테스트한다거나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뭔지 테스트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저도 책을 읽거나 논문을 읽지 않으면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아닌 것 같고 뭐 외국에서 선진적인 논문을 꼭 바로바로 확인해서 읽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강박관념에 시달렸었는데 뭔가 그렇게 대화하고 난 후엔 저도 강박관념이 없어지고 오히려 팸이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팸 별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비웃으려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여성을 위해서 뭔가 여성을 위해서 밥 숟가락 하나 더 놓고 밥 한 번 더 먹이고 그냥 그런 간단한 것부터가 페미니즘의 시작이구나 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껴서 저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편집자님들이나 스태프님들이나 최대한 챙겨드리고 많이 뭘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좀 여자들한테 그냥 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거는. 왜냐면은 사실 이 업종에 여성들이 많긴 많거든요. 근데 보면은 기획팀이긴 해요. 기획팀이긴 한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잘한 업무 있죠. 자기의 뭐 의견이 필요 없는 그런 단순 업무, 뭐 등록 뭐 이런 거? 혹은 뭐
귀찮은 일, 귀찮은데 손이 많이 가는 일, 막 꼼꼼해야 되는 일, 이런 일만 사실 그 소속은 기획팀인데 그런 단순한 업무들만 여성들한테 시키고 있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뭐 컨셉 개발, 디벨롭 혹은 뭐 컨택 이런 것들은 다 남성들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걸 이제 꾸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러지 말고 그냥 여자들한테도 시켰으면 좋겠어요. 여자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그러면은 저는 진짜 이렇게 바뀌면은 세상이 정말 긍정적이게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바람입니다. 수업을 마치면서 그냥 바로 들었던 생각인데 뭔가 이렇게 다들 힘을 합쳐서 약간 도원결의하는 느낌으로다가 그런 게 과정이 꼭 필요하구나라고 느꼈고 뭔가 각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여성분들이 모여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맡아서 뭔가 이렇게 큰 성과, 그러니까 보여지는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쪽에서 조금 저쪽에서 조금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제대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무시받고 싶지 않거든요. 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거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도라도 팀의 공연의 이제 최종 목적지는 그러니까 판도를 안 바꿔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판도를 바꿔야 될 만큼 기존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별로고 안 좋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볼 때 좀 불편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도를 바꾼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사실은 이게 계속 이렇게 판도를 뒤집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맞는 길이 되고 굳이 우리가 판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도달해야 될 지점, 그러니까 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굳이 안 바꿔도 될 정도까지 이르는 거. 최근 몇 년 사이에 페미니즘 열풍이 좀 불었었잖아요. 이제 그 덕분에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쉽게 공감할 수 있고 더 이상 좀 불편하지 않은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다양한 시도들로 인해서 분명 그런 점에서 보면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제 어떤 컨텐츠든 예를 들어 영화든 드라마든 뭐 이런 콘서트든 근데 전체 문화 시장에서 보면은 아직 주류에 속한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수적으로나 뭐 양적으로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아직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수업 자체는 굉장히 비유를 하자면 좀 맑은 물 한 컵에 떨어뜨린 잉크 여러 방울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 이제 잉크 자체의 색깔로 이제 물 전체를 물들이기까지는 좀 양이 많이 남았겠지만 분명 그 여러 방울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물의 색깔은 조금이라도 변했잖아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분명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시도일 수는 있어도 저는 분명 저희가 이제 원하는 어떤 바람이 불게 해줄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떤 모습의 당신이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눈앞의 틀에 작은 균열을 낼 때 우린 결국 그곳에 닿을 것이니까요.